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구원왕을 죽이고 근초고왕 시대 그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 제13대 왕입니다. 이름은 중국에서 여구, 일본 고서기에는 조고왕, 일본 서기에서는 초고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초왕은 54개 연맹체 중 하나였던 백제국이 차츰 부족 국가로서 연변문을 걸칠 무렵 비료왕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하였다고 합니다. 식견이 넓었으며 둘째 아들임에도 346년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초고왕은 남으로 전라도 지역까지 만연맹철 부분적으로 통일하였고 북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371년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근초고왕은 외의 야마토청 왕권과 국교를 수립하고자 칠지도와 칠자경을 선물하였습니다. 백제가 언제부터 야마토를 수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초고왕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활기를 띈 것만은 분명합니다. 364년 근초고왕 가야의 부족국가 가운데 하나인 탁승국의 사신을 발견하였습니다. 366년 3월 사신을 몰래 신라와 동맹을 맺고 탁승왕을 통해 야마토 왕권과 외고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은 탁승국의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초고왕은 나야를 일본 사신 나야를 맞아요. 오시기 체결 일필 각공의 하살 그리고 철정 40매를 선물 남겨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듬해 397년 칠라 사신편에 구조 미주로 막고를 달래버렸으며 이들이 함께 위에 도착하면서 백제와 야마토 정권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근초고왕은 신라를 전경하여 368년에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명마 두피를 신라에 보냈다고 합니다. 369년 9월 고구려의 고구원왕이 군사 2만을 이끌고 티양성 황해도 배천군에 쳐들어왔습니다. 근초고왕은 태자 금구수를 보내 고구려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고구려군은 5천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삼국사기에 이때 고구려로 도망쳤다가 마음을 고쳐 돌아온 백제인 사기가 제국한 고구려의 군사정보 덕분에 태자가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고 책했습니다. 371년 근초고왕의 태자 군구수와 함께 폐수 요즘 예성강에서 고구려를 물리치고 대방 황해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어 예세를 몰아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고구려의 신라계 대학자 김무식의 삼국사기에는 백제 계로왕 본기에는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배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태자 금구수가 고구원왕의 목을 베어 창에 꽂아 효수하였다고 합니다. 백제국은 만 54개 부족국가 연맹체를 상당히 통일한 것은 물론 고대 부족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이런 영토 확장을 기반으로 마을의 백교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왕위 부사 30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에서 최초로 중국 서서의 이름이 기록된 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진서에 따르면 372년 음력 1월 동진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한편 일본 서기에 따르면 아직기와 왕인을 파견하여 외왕이 그들을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외왕의 칠지도가 보내진 것도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근초고왕은 또한 왕실의 기형을 알리고 국가 체제를 굳건히 목적으로 박사 고홍에게 명하여 왕실의 역사를 정리한 서기를 전술하였으나 소실됐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근초고왕이 철정 40매를 외국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근초고왕 제2시에 가야와 백제로부터 철기를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초광이 백제 전생에 그렇지만 일본 서기의 백제와 얘가 함께 가해를 정복했을 때의 주체가 백제인가 왜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를 정리하여 탁순국에 건너가서 장차 신라를 치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군사가 저거 신라를 깨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400개로를 보내서 군사 증원을 정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 서기 지구 항우조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한국,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인 것은 청관우가 제시한 백제 군사령부 설치입니다. 군사령부설의 요체는 일본 서기의 진구 항우조에서 가야 정보를 항해 주체를 위해서 백제로 바꿔보는 것으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는 원래 백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사기관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예의 통제를 받은 기관처럼 일본 서기가 주체를 바꾸어 기록해 넣었다고 합니다. 이 학설은 비록 이전 학설도 차별화됐지만 신민사학이 만든 고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학설로 백제의 군사령부라고 보는 설에 대해서는 임나 일본부의 관리들이 백제인이 아니라 외인이며 정작 본국인 백제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서기 진구 항우조에 기록된 가야 정벌이 주체를 외가 아닌 백제로 치환시켜 해석했던 관점에서 대해서 조롱과 비판이 많습니다. 가야 정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사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이 조약됐음을 밝혀낸 이래 일부 학자들은 가야 정벌은 내처에 있지도 않았던 것은 진구 항우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하여 조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 서기의 가야 정벌 당시 백제의 장수로 등장하는 옥나근자와 그의 아들이 목만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훗날 백제가 고구려 침공을 받아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밀려날 때 근계루왕의 아우로서 신라의 은병을 쳐나갔던 문제왕을 옆에서 호종한 사람이 삼국사기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목만치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 일본 서기 응신천왕 25년 기사에 인용된 백제기의 목만치는 아버지 목만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의 부인을 얻어서 낳은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우섭정 46년 세기 369년 탁선에 모여서 신라를 깨뜨리는 기록도 있습니다. 369년 한성이 고구려에 함락된 서기 475년까지는 왕이 160년이나 산 것처럼 해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록된 것과는 같은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이런 점을 볼 때 일본 서기 진구 항우조의 기록은 허구 전설로서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초광이 고구마왕이 쳐들어오자 그를 폐사시켰으며 또 일본과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근초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